자, 그럼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학과 학생 대표자 회의에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는 화학공학과 이진규라고 하고요. 이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청회를 담당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소개할래? 그래. 그냥 학과 학생 대표자 회의 중에 한 명이고요. 네, 저희 일단 저희 총학생회 이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라든지 카메라라든지 협조해주신 PBS 당국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떻게 오늘 행사가 진행될 건지에 대한 순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각 후보분들이 자신의 공약에 대한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한 최대 15분가량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30분 정도 질의 시간을 갖고 중간에 제 상황을 봐서 제가 휴식 시간을 갖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총학생회장 후보, 총학생회장단 후보, 그리고 기숙사 자치회장 후보, 그리고 총여학생회장단 후보,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총학생회장단 후보에서 후보 조재현 하고와 이준호 하고가 나오셔서 공약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총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준호라고 합니다. 네, 총학생회장 후보 나오게 된 창의중앙공학과 1, 2학번 조재현입니다. 일단 저희 공약 설명을 하기 앞서서요. 저희 서포터즈 분들께서 저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투표 동료 UCC를 보고 저희가 어떤 느낌인지 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의 메시지는 투표하면 즐거워진다는 이제 저희 공약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후보자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부총학생회장 후보인 이준호이고
여기 덩치 큰 친구가 총학생회장 후보로 나오게 된 창공 학회장 조재은입니다. 네. 저희 모토는 저희 28대 총학생회장단 후보단의 모토는 레츠락입니다. 여기서 이 락이라는 말이 환락, 향락, 쾌락 이런 안 좋은 말에 붙을 수도 있는 말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락은 그 락이라는 말이 같이 즐긴다는 의미가 있대요. 제가 지역 융합 탐방하면서 교수님한테 들은 말인데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생기를 불어넣고 활기차게 같이 즐길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저 즐겁다는 게 아니고 그 즐거움에도 외재적인 즐거움과 내재적인 즐거움이 있거든요. 제가 어떤 그 즐거운 직장에 관한 글을 읽다가 알게 된 말인데 그 외재적인 즐거움은 축제를 재밌게 하거나 뭐 술을 많이 퍼마시거나 뭐 여러 가지 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내재적인 즐거움은 저희가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또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인데 그래서 저희는 내재적인 즐거움을 다지면서 외재적인 즐거움까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레츠락 총학생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이것을 저희의 모토로 걸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레츠가 무슨 뜻이냐면 lively and encouraging 28 student council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lively하고 encouraging한 그런 28대 총학생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약을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즐겨락입니다.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의 문화가 독창적인 어떤 학교의 문화가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즐겨락이라는 카테고리 제일 먼저 내세웠고요. 그 다음은 함께해락.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총학생회 구성원들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 그 총학생회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저처럼 아무 일도 안 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간의 소통이 잘 일어나야 학교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총학생회 역할 중 하나고 그래서 함께 해락이라는 카테고리 넣었고요. 다음은 나가락. 나가락은 그 대외 활동과 관련된 공약이 주를 이루고 있고 타 학교와 교류하면서 다른 학교의 그 문화를 배우고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과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누려락이고 총학생회 구성원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누려락이라는 카테고리가 들어갔고 꿈꿔락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즐겨락입니다. 즐겨락에서 공약을 하나씩 첫 번째 공약은 너도 나도 학교 문화 기획자라는 공약인데요. 저희 학교에 그 예산 자치 제도라고 해서 학생들이 어떤 기구나 어떤 학생들의 단체에서 그 행사를 기획해서 기획서를 내면 총학생회에서 돈을 지원해주는 행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제도가 실제로 거의 쓰여지지 않고 있고 또 최근에 해카톤이라는 어떤 동아리 행사에서 처음으로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예산자치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서 그 예산자치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 저희가 유동적인 인력을 운영하고 이렇게 자치단체들 간의 화합을 담당하는 국을 하나 신설할 거예요. 그 국에서 어떤 단체에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경험이 없으면 기획을 해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학교에 대해서 그 기획에 대해서 예결산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뭐 인력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공약은 행사를 다 함께 즐기자라는 공약인데요. 이게 저희 학교에 보면 큰 학교 행사가 몇 가지 있어요. 해맞이 앞마당이나 포카전 같은 그런 행사가 있는데 이게 거의 항상 나오는 공약인 것 같은데 고질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저희 학교가 갖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뭐 축제가 주로 동아리나 학과나 동아리나 뭐 그런 식으로 생나나 이런 주를 이루는 단체들 위주로 돌아가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리더십을 갖고 행사에서의 학생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공약입니다. 다음은 상상을 공유하라라는 공약인데요. 이 공약은 창의 IT 융합공학과의 실제로 그 호화 내 행사인 공상마당에서 따온 공약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엄청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다양한 학생이 있으면 다양한 취미가 있고 다양한 관심 분야가 있어요. 그런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자는 게 이런 이 포스팅이라는 학내 발표회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거기서 학생들이 그 발표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자 해요. 그리고 다음은 플레이 윗 유학생. 외국인 학생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공약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많은 학생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저희 학교가 추구하는 게 바이링걸 캠퍼스인데도 외국인 학생들은 거기에 학생 활동에 잘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참여를 외국인 학생들을 끌어들이고 또 그런 학생들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 공지를 해도 한글로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능한 행사라면 외국인이 참여해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면 영어로 된 공고도 내자 그런 공약입니다. 다음은 동아리를 수월하게라는 공약이네요. 이제 동아리 연합회 동아리 문화가 동아리에 대한 지원 부족이나 참여 부족 등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동아리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공약입니다. 다음은 함께해라 소통에 관련된 공약들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온라인으로 소통하자. 포유나 여러 가지 학교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잘 활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학생회에서 포유를 개선하고 있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그 사이트를 개선하고 더 활성화시키자는 공약이고, 다음은 너도 나도 아는 학교생활. 학교생활 하다 보면 다양한 노하우가 있어요. 뭐 보건실에서 누워 잘 수 있다든지 그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하우가 있는데 공유가 안 되고 있어서 선배들은 많이 알지만 신입 새내기들은 모르는 그런 것들이 있어. 챕터 책자에도 그런 내용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공유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다음은 총학생회 활동을 알자. 총학생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총학생회 구성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활동 보고와 공고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다음은 손에 손 잡는 총학생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자치단체들 사이에 화합과 보조를 맡는 국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그 국이 이 공약을 주로 이루어 나갈 것인데요. 다양한 자치단체 간의 친목부터 시작해서 이 한 기구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공약입니다.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다음은 학교님 대화예요. 이번에 성명서도 냈듯이 학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데 학생들의 의견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학교와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약입니다. 다음은 함께하는 총학 사무실이 들어가 보면 이렇게 칠판으로 막혀 있어서 되게 거리감이 있어요. 안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랑 학생분들이랑. 그래서 총학 사무실 좀 더 열린 분위기로 개편하고 또 학생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들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대 사업 물려받기. 지금 총학생에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있기도 하고 3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전대사업 물려받기는 말 그대로 전대사업 물려받는 행사이기 때문에 전대사업들 잘 보시면 다 알 수 있고요. 나가락 나눔도 같이 여기 기존에 있던 타대학과 연합봉사활동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해서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편하게 올 수 있게 하는 거였고, 신선하게 같이 놀자 같은 경우는 이제 타대학과의 교류에서 어떤 좀 더 획기적인 기획이나 다양한 생산들을 기획하고 있으면서 아직 확실한 것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학교의 수업도 좋아요. 이제 타대학과의 수업 교류나 이런 부분에서 피드백이나 고쳐야 될 방향, 발전 방향들을 모색하는 주로 분석하는 일들이고요. 인간관계에 관련된 수업 개설 그리고 사람을 배우라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한번 학교 리더십 센터나 이런 데서 유니사업으로 노려볼 만한 새로운 수업 같은 거를 많이 연구해 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넣었던 공약입니다. 국제에서는 이제 뭐 가깝게 회의하고 발표하자는 이제 기숙사 휴게실 테이블 보급이나 회의 공간 확보 같은 거를 하고자 하는 공약이었고요. 그 장애인에게도 편한 캠퍼스 살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적 배려를 하기도 하고,
이제 금연 캠페인과 흡연에서 중요한 건 금연자들 모두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격 설치와 금연자를 위한 금연 캠페인 등등 여러 가지 안건들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꿈꾸어락은 손가락은 이 위에 있는 공약들은 다 저희 둘과 서포터즈들끼리 짠 공약들이에요. 그 공약들만 가지고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는 게 학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요구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많은 학교 학생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새로운 새로운 공약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카테고리에서는 다른 공약이 없고요.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미에서 꿈꾸어락이라고 해서 카테고리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총학생회장단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발표 부탁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는 깜빡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후보 발표부터는 5분 남았을 때부터 5분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3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요.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고 싶은 분께서는 거수로 허락을 얻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축제 관련해서 잠시만요. 축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준비위원회 처우를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뭐 준비위원회 분들이 뭐 엄청 좋은 대우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축제를 만들고 계시다고 보는데 그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준비위원회 처우가 부족한 거지? 근본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어쨌든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양한 순환 고리 중에서 굳이 하나 타겟팅을 했던 게 준비위원회 처우 개선입니다. 축제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기획하는 사람들도 일단 학생들의 참여가 적고 학생들의 참여가 적으니까 기획하는 사람들은 더 힘들고 학생들의 참여가 적은 이유는 수업 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너무 크고 그런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걸 해결하려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협조가 필요한데 또 그 부분에서 힘들기도 하고 또 학생들의 참여가 적다고 말하는 이유를 또 보면은 뭐 컨텐츠가 적다고 하는데 그런 컨텐츠는 학생들이랑 기획자들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또 기획자들도 학생들 참여 안 하니까 또 하기가 힘들고 어떤 컨텐츠를 만들기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순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는데 그냥 그 중 하나로서 어떤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서 가장 고생을 하고 가장 힘들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 기획자들 준이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우 개선이라고 해봤자 이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의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막 행복을 느낄 것 같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가 보기엔 이 악순환을 완벽히 끊을 건 상상하지 못했어서 이렇게 뭔가 일했을 때 최소한 이 정도라도 줄 수 있는 거를 고민해보자, 뭐라도 줄 수 있는 거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제시했었고 꼭 그게 유닛이 아니더라도 뭐 유닛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보상이더라도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주제로 던졌습니다. 네, 그 자치단체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국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LT나 뭐 다른 저는 LT밖에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어떤 식을 생각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사실 명확히 말하면은 국을 신설하면서 다른 국이 사라지는 게 저희는 기존에 있던 국에서 큰 변화 없이 정책자연국이나 기획추진국을 빼고 이제 두 가지 국 정도를 추가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획국이 담당했던 LT 같은 것들을 담당하는 그런 신설국이거든요. 근데 LT 이외에 어떤 행사를 자치단체 간에 그런 거를 소통을 할지는 아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 국장을 맡고 아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또 참신한 기획들이 기발한 기획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시했습니다. 그
그 올해 같은 경우도 학교가 저희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지 생각해 보잖아요. 네, 이 구체적인 케이스를 질문하신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추상적인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대답도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서 만족시켜드리기가 힘든데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만약 그 정도가 심하거나 어떤 학생들의 의견이 표출되었음에도 무시당한 경우라면은 또 다른 다양한 학생들 의견을 받아서 또 그 나름의 해결방을 찾아야 될 테고 그렇지 않다면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이렇게 간다,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학교랑 학생 사이 충돌이 좀 강하게 있을 때 학교한테 적당히 맞춰주는 그런 중학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문제가 심각하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관철하는 식으로 나갈 것인지 그런 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때 학생들과 학교 간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어떤 일들이 있냐에 따라 학교의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는 거고 학생들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학생들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갈 텐데 대부분의 이제 오해가 이제 이해의 부재로 일어나는데 그런 오해들을 최소화시키는 데 항상 주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사실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엄청 극단적으로 가야 되고 싶어하는 건 없습니다. 네. 네, 뭐 자치단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관심 있는 공약이 이제 뭐 총학생회 내부 자치단체들 사이에 화합과 보조를 신설하는 곡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도 동아리연합회와 생각나눔 혹은 뭐 중지비와 총연합 뭐 혹은 교육이와 중지비 같이 이제 협력하는 단체가 있고 이제 뭐 협력해서 한 가지 사업을 같이 한다거나 뭐 이를테면 성소수자 뭐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축제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도 충분히 저는 잘 협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생각하는데 네, 후보자분께서는 이제 어느 부분이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국을 만드시는 건지 제가 이 국이 그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서 그런데 뭐 생각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 하나를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자치단체들 어떤 기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그 기구의 역량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기구의 그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기구들 간의 소통이 그렇게 소통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없다고 하기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자치단체들 간의 그런 화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네, 덧붙이자면 명확하게 이 국은 이제 여태 동안 없었던 시도이기도 한데 명확하게 어떤 역할이나 행사나 기능들이 확정된 기능이 아니라 아무래도 총학생 활동을 하다 보면 되게 두 가지 기능이 뭐 자치단체 화합과 보조고 하나는 또 이제 유동적인 인력을 운용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대응해야 되거나 빠른 처리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빨리 맡아주는 되게 융통성 있고 유동적인 국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뭐 구체적인 행사로는 지금 생각한 거는 기존에 있던 LT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국들에 비해서 업무의 비중이 확 주는 대신 어떠한 급한 문제가 왔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집이나 총영학, 뭐 총영학과 기자회 이런 사이의 갈등 같은 것들은 충분히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딱히 요청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이렇게 터치할 생각도 터치할 이유도 없고 다만 거기서 요청을 한다면 그때 이제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지금까지 말씀하신 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지비 안에서 행정적인 단위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저희 같이 그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욱더 그런 경향이 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어떤 업무가 줄어드는 대신 대응을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요청을 하면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그 국 안에서 국원들 간의 어떤 창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좀 더 능동적인 업무를 하는 국보다는 이렇게 떨어지는 업무를 받아서 하는 수동적인 국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국을 하는 국원들이 재미없어하거나 그런 일이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어떤 국은 인원이 많고 어떤 국은 인원이 적고 어떤 국은 일이 많고 어떤 국은 일이 적고 어떤 국은 또 사람들이 효율성이 있고 어떤 국은 좀 이렇게 비효율적인 비능동적인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분명 사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발생을 할 텐데 그 국 사이에서 할 일이 없어서 정해진 일이 없어서 할 게 없다는 고민은 사실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국을 가장 바쁘게 돌릴 생각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국들도 분명 자기 국 내부에서 어떤 정해진 일들을 하는 게 충분한 팀도 있지만 지금이나 과거 중재비를 봐도 국 내부에서 일을 다 컨트롤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 국들이 상시로 배치가 되고 하면서 마치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 단위로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될 거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서 고민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그 국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알면서 서로 모이고 뭉치고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공약 중에서 대부분 이제 연합봉사를 좀 확대시킨다던가 타 학교 간의 교류를 확대, 그리고 이제 동아리 활동 중심의 동아리 백서를 다시 살린다거나, 이제 준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준비위원회 예산을 증액한다거나 등의 여러 가지 이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올해 2학기부터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속 이제 총학생회비 선택적 납부가 돼서 총학생회비가 얼마나 걷어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명히 총학생 회비만으로는 이 사업들을 전부 다 하기는 힘들다고 보이거든요. 그럴 때 이제 외부나 혹은 내부에서 좀 더 그런 금전적인 예산적인 부분으로 더 어떻게 수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추가된 사업이 돈이 들 만한 건 사실 이제 타 학교와의 문화 교류 부분이나 아니면은 동아리 백서가 올해 없었는데 있었다거나 준위 예산 징털 같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동아리 백서는 올해 하기로 했는데 안 된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증액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준위 예산 증가 같은 경우도 최대한 교비에서의 증가를 노리겠지만 학생회비도 증액이 돼야 된다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올해 보면은 총학생회비 예산이 1,000만 원 단위로 남게 됐잖아요. 그런 부분 내에서의 증액이지 어떤 거를 증액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외부에서의 스폰서나 수입도 노력은 하겠지만 제가 딱 얼마를 따오겠다, 어디서 어디 따올 계획은 아직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잡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기존에 제시했던 거에서 현재 총학생회비를 넘어가는 범위의 예산은 없었고요. 그 외에 추가되는 개념은 딱 하나인데 이제 타 대학과의 교류 같은 거 그런 부분은 이제 총학생회비가 남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짝 같은 경우도 기획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모집을 했을 때 40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남자 20명, 여자 20명 한 명당 참가비 3만 원씩 걷었는데 40명이 다 모집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그러면 추가 예산 없이 그 참가비만으로 충당이 되는 정도였고 우리 이제 기획과 인력을 제공하는 건데 거기서 그렇게 큰 비용이 발생할 만한 건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되려 큰 사건을 벌이지 않는 공약들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큰 사건들을 자제했던 공약들이기도 합니다. 올해 공약집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작년이나 27대나 26대 때 이미 들고 왔던 사업들이 많은데 잠깐 살펴보면은 회의 공간 마련하는 거나 이건 26대 때 이미 26대 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캠퍼스의 흡연구역 지정은 지금 현재 부총학생회장의 김우석 하고가 2012년에 진행했던 사업인데 흡연구역의 경우에는 법적인 사항이 접촉이 돼가지고
잘 진행이 되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그 회의 공간 늘리는 것도 그때 학교에 지원서 그 제안서를 냈었는데 학교에서 잘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 예전에 전제 진행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사업들을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준호도 아는 내용이지만 준호가 이렇게 말을 정리하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제가 계속 말을 하는데 준호가 옆에서 자꾸 찝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일단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회의 공간 확보인데 이제 아무래도 뭐 항상 돈이 문제지만 이런 건 그런 얘기고 회의 공간 확보를 어떻게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새로운 장소를 만들거나 하는 차원의 확보가 아니고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기숙사 휴게실만 보더라도 케이블만 공급을 해도 그걸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접촉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흡연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도 올해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사업 진행했는데 저희라고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게 할 거라고 또 그렇게 막 자신 있게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라고 100%라고 말은 못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일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었으면서 기존과 다른 게 있다면 흡연구역 설치뿐만 아니라 흡연자를 위해서도 금연 캠페인 같은 것들을 추진하고 싶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흡연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금연을 하고 싶은데 좀 동기부여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면 한동대학교에 보면은 친구야 금연하자 캠페인이라고 해서 친구가 이제 친구를 금연시키면은 상품권,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이나 뭐 버거킹 상품권이나 우리가 다시 복제 상품권들을 주는 캠페인이 있기도 한데 그런 다각적인 방도에서의 캠페인들을 구상 기획 중입니다. 네, 그 올해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의 사건들을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비판받아야 했던 것들이 주로 이제 학교와의 소통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임시 전학대회 때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는 성명서도 내기로 의결을 하고 그랬었는데 혹시 내년에는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실 건지 뭐 성명서를 내신다든가 아니면 좀 더 학생들의 참여권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와의 문제는 예민한 거고 이제 저희끼리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확정적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추진하고 싶은 방향은 기본적으로 학교의 보직자 회의나 뭐 이렇게 교수님들 회의 같은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관이 10개는 참관이고 그게 또 학교 측에서 힘들다면 대표 몇 명이라든가 아니면 언론기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공약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제 마음대로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성명서나 이런 것들을 지금 단계가 크게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좀 더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이에 오해를 줄이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을 밟을 때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뭐 성명서나 이런 것들이 뭐 이번처럼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다음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뭐 좀 별개의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행사 관련해서 이제 뭐 학생들의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뭐 이제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교수님께 편지를 쓰는 등 긍정적인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뭐 이제 이거 이외에 다른 방안도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총학생회장님이 이제 교무위원회 가셔서 그 휴재 기간 동안에 수업을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무시당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 저희 학교가 그런 상황이에요, 교육적으로. 그런데
그 후보자님께서는 그거 이상의 어떤 뭐 방안을 생각하실 수 있으실지 일단 첫 번째는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동아리 관련해서 이제 그 동아리에 대한 지원 부족, 참여 부족으로 동아리 문화가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참여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참여 부족을 개선하는 게 어떻게 방향이 동아리 등록금을 투명하게 사용하며 동아리 등록 등의 행정 업무들을 개선하는 것이 이거의 해결 방안이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행정 업무를 개선하는 거는 그저 동아리 회장이 편하게 업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참여 부족을 지원 부족이나 참여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이게 공약집을 읽어보면은 어떤 것도 딱딱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수월한 것들이 없다는 것을 저희도 느끼는데요. 그만큼 학교 상황이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저희가 접근하는 것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소시키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와중에 있던 어떤 고리 하나 정도를 개선하거나 고치는 것들을 목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보면은 작년 총학생회장이 교무위원회에서 하지 마라라고 전 이 부분에 대한 걸 알지 못해서 어떤 뉘앙스로 어떤 전개로 이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당시에 뭐 직접 찾아가서 했던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눠졌는지 그런 건 이제 전 때에게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면 하지 마라라고 교무회에 참여한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찡찡대고 이렇게 되게 문화적으로 되게 서로 납득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걸 원하기만 한다 이런 어필보다 좀 더 이제 굳이 편지 이런 것들을 제시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글이라는 게 한 번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냥 긍정적인 문화로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수업 수강한 학생들이 보낸 건데 다만 그거 가지고 절대 100% 해결되진 않지만 10명의 교수님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축제에 대한 아이들의 열정과 그런 노력을 이해해 주셔서 과제 뒤를 밀어주시다거나 그런 걸 해주신다면 되게 의미 있는 거라 생각을 해서 제시했었고요. 저희도 아는 게 이게 완벽하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동아리 문화 침체가 어떻게 보면 참여 부족 때문에 그런데 참여 부족의 이유를 보면은 뭐 학업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흥미 있는 것도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있고 이유는 상당히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이 모든 것들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저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 하나로 노린 게 동아리 회장들의 업무를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게 동아리 연합회에서의 이제 행정처리 원활히 돌아가고 업무 활성화를 시키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교가 포항공대라는 학교를 다닌 이상 특성을 아시겠지만 학업적인 부담 같은 건 절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 정도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이 그 부담을 이겨내고 참여를 하기도 하고 안 참여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저는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와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동아리 대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대표자들이 동아리원들을 불러내고 동아리원들 같이 뭔가 프로젝트나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재밌게 노는 거 그것만으로도 바쁜데 동아리연합회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행정적인 일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면 그거는 좋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 그런 소리가 많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행정 처리나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싶었던 거고 상당히 소극적인 대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약 5분 정도 남아서요. 이제 조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혹시 생각을 정리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5분 안에 시간 제한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이크 받기 전에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5분 말고 좀 연장할 수 없을까요? 질문하실 분들이 있다는 건 일단 질문을 더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따로 하시나요? 총학생회장단 분 후보들 아직 질문하실 분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총학생회장단이나 다른 후보자님들의 공약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 선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물론 뒤에 있는 후보자님들께 민폐니까 30분까지만 하고 뒤에 있는 후보자님들 먼저 하시고 나서 총학생회장단 후보분 질문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선관위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서. 네, 그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정해진 시간 안에는 끝마치고 이제 동료 후에 다시 하는 게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른 후보분들께서 괜찮으세요? 30분까지 그러니까 30분 시간 맞춰서 진행하고 30분 이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후보자들 분들 다 발표하시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다들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다고 이제 좀 정리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질문할 사람들은 미리 명단을 받아서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뒤에 이제 부총학생회장님이 그 수업이 있어서 10시 반까지 가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침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후에 질문을 하더라도 그 전에 끝났으면. 정리할게요. 그러면 괜찮으시면은 지금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한 15분 정도, 10분 정도 더 늘려서 진행해도 될까요? 무리 없으세요? 네. 그러면 늘려서 10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질문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신뢰로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일단 질문을 드리고요. 시간이 짧다니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총학생회장단께서 나오셨는데 그 나온 공약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총학생회장단이라는 자리가 그 포스텍 전체 학우들을 대표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행실이나 평소 행실, 태도, 이런 성실함, 이런 모든 것이 총학생회장단의 덕목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총학생회장단 후보로 나오신 조재현 학우분께서 대표자 운영위원회 출석률이 다른 대표자 운영위원분들보다 좀 낮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과 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으로 계신데 그 회의 소집이 그 소유의 1월 8일에 제1차 회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학교 회칙 제4장 제2절 126조 소집 공고에 최소 하루 전 아니라면 회의 전에 회의 소집을 공고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회장단 분을 보고 어떻게 저희가 이제 그 행실 등을 믿고 선거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 들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100% 저를 향한 질문이니까 매번 제가 답변했지만 또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 기록을 못 올린 건 저의 실수가 맞고 그 포유에 한 번밖에 회의 공고를 안 한 건 제 실수가 맞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회의를 했냐 안 했냐 저희가 일을 했냐 안 했냐 이건데 다만 그 행정적인 절차는 제가 전 학과협 의장님이 군대를 가셔서 아예 못 본 것도 있고 거기다 글을 올리고 해야 된다는 걸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래도 피드백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올리지 않았던 사실을 좀만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제가 매월 올렸을 텐데 올려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있어서 공지하지 못했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이제 11월 달 왔는데 지금까지 10차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월 한 번꼴로 했기 때문에 회의는 확실하게 했고 아까 회의록 같은 경우, 속기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내부적으로 다 공개가 돼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의 부장으로서 모자른 부분도 많지만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운리 참석 문제는 뭐 행실과 태도와 덕목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참석률이 요즘 들어 좀 많이 나가서 아마 제가 여름방학 때까지는 50, 60% 사이였을 것 같은데 그 뒤로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야 뭐 한 60, 70, 80% 될까 말까 하겠지만 그때까지 안 나왔던 거는 1, 2월 달에는 뭐 제가 이런 대표직을 맡아놓고서 에티오피아를 간다고 못 갔고 또 7, 8월 달에는 이런 대표직을 맡으면서 더 어떻게 보면 작은 기구라고 할 수 있는 학과 학생의 행사들 준비와 학과 학생의 행사 진행과 이제 행사들이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뭐 서울에서 진행되기도 하고 여기서 진행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방도시의 세계문화탐방대 참여를 하면서 참여를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이제 뭐 참여를 안 했으니까 잘못했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거기서 할 말은 없고 굳이 그냥 변명이란 걸 하자면 제가 이유 없이 대운리를 안 나갔거나 이유 없이 일을 안 했던 적은 그리고 일을 안 했던 적은 없습니다.
정해진 일을. 다만 그 참석 자체에서 출석도 안 해놓고 숙제 해오면 뭔 소용이냐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서 와중에 제가 이유가 항상 있었는데 그게 제 나름의 이유인 게 문제인 건데 우선순위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과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면 전 자부합니다. 조재현이 학과 학생회에서 회의를 안 나온 적이 있는가? 조재현이 학과 학생 행사를 준비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조재현이 학과 학생에 몸바치지 않은 적이 있는가를 질문할 때 그 누구도 그렇다고 대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저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대운이보다 더 작은 기구였던 학과 학생에 있었고 그 다음이 뭐 에티오피아, 그 다음이 방도시에 이런 순서로 다르게 잡혀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운이를 참여할 때. 그래서 대운이를 이렇게 참석률이 낮았던 것도 사실인데 다만 지금 총학생회장을 하겠다는 것은 그 신뢰 속에 있었기도 하고 비신뢰 속에 있었기도 하지만 지금 이 총학생회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후보자들 분께 죄송하지만 지금 답변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분 안쪽으로 답변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길어지면 발언권을 뺏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해 주세요. 네,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시니까 저보다 회칙 이런 걸 잘 숙지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 질문 몇 가지만 드릴게요. 그 첫 번째는 현재 전학대회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제가 없다면 왜 없는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럼 답변하기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총학생회장단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매년 회칙을 개정해 왔는데 내년에 회칙 개정 의사가 있으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분반 학생회가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분반장 두 분 다 해보셨으니까 실태 어떤지 잘 아실 텐데 그 분반 학생회 자치 규칙을 어떻게 제정하실 건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2분만 대답하려면 아웃사이더가 돼야 되는데 전학대회 문제가 없다면 이유를 말할 수 없죠. 없으니까. 근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학생들의 참여가 이제 능동적이지 않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진행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나중에 깊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회칙 개정 의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매년 이렇게 회칙이 개정되는 사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사례가 선배들의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때나 다음 기순 고려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들도 이 회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으면서 오히려 더 규모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는 건 정말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그래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무책임함을 단속하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회칙이 바뀌었으면 또 그 바뀐 만큼의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이유와 이상 속에서 제대로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에서 이제 한번 해보고 1년 정도 해봐야 제 다음 사람들이 수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회칙 개정 의사는 크게 없습니다. 학생들이 극구 원하지 않는다면. 네, 그리고 이제 분반 실태는 분반장들 자치규칙 개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한테 질문할 게 아니라 지금의 분반의 부장님과 아직 임기가 2달이나 남은 총학생장님들과 대원이 사람들에게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 지금 올해 내로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반 자치규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아직 된 건 아니지만 되게 된다면은 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분반장들 운영 같은 경우나 참여에 관한 문제도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막 생겨가지고 되게 어수선하고 자신들의 의지로 이런 대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갑자기 어떤 사람 일이란 게 제가 세뇌를 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하던 사람을 갑자기 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대화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아까 전학대회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중원의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전학대회가 중요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전학대회를 그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개최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 전학대회가 비효율적인 이유는 이걸 회칙에 일관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 회장이 이 회칙을 어기면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넘기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면이 생기는 건데 그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해보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전학대회 효율적 진행에 대해서.
짧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잘 이렇게 모든 단어를 제가 귀가 나빠서 잘 못 들어서 뭐가 핵심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세칙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전학대회가 비효율적인 이유가 회장이 회칙을 지켜가면서 그 회의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회칙을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뭔가 전학대회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지. 네, 이 비효율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게 제가 뭐 아주 비효율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지 모르겠지만 그냥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라고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그 표현을 썼던 이유가 구성원들이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전 그걸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제 생각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면 그거를 이제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시켜서 가성비를 높여서 고치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질을 높여서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게 만들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이제 시간을 줄이는 거나 그런 효율의 면을 다루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딱 중요한 안건 제가 어떻게 세칙을 어기면서 할 거는 또 이제 고민하지 않았고요. 아직 딱딱 중요한 안건들 제대로 이해하면서 제대로 빠릿빠릿하게 진행하는 것 외에는 그건 이제 진행자의 역량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질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이 전학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지금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전학대회에 참여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학교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자 좀 이렇게 뭐 대화를 하거나 그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분반장이나 학회장을 겪어본 제가 조금 더 한두 명이라도 더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저는 공약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총학생회 활동 보고 및 공고를 활성화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이게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하다가 굉장히 흐지부지 된 면이 없잖아 있어요. 이게 뭐 온라인 커뮤니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 학교 학내 분위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올해랑 작년에도 여전히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매년 소통은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워 왔는데요. 각 후보자님들께서. 그런데 올해도 작년에도 굉장히 흐지부지가 됐는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그 올해와 전때 26대와 27대와 비교해서 본인 후보자님들께서 더 그 차별화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무언가 계획 같은 게 있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함께 해라 소통 2.3번 배경 방향에 써져 있는 걸 보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차별점은 내용이 그대로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읽어드리자면 뭐 기존의 방식이 이제 공고 같은 것들을 주로 이렇게 보면서 했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의 특성상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는 방법은 어떤 공고를 벽에 게시판에 딱 붙여놓는다. 그것보다도 맨투맨식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본적인 공부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도 진행해야겠지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창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 외에 학과협이나 분반협 같은 경우가 잠재력이 되게 높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집단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뭐 많이 일을 안 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총학생에서 제대로 일을 이렇게 맡기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단계식으로라도 공지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총학생회 차원이나 학교 문제 같은 경우는 공고로 공지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늦어지는데 뭐 학과협과 분반의 의장에게 그러면 이제 학회장들과 분반장들에게 그럼 각 학년별 과대와 학년별 분반장들에게 그 개인 카톡방은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맨투맨식으로 전달이 된다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공지가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선생님과 반대는 소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태 동안 못했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런 시도가 없었고 중앙집행위원회나 학과협이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어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았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 때보다는 더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언론기구가 주문위에서 빠져서 예산 결정권이 물론 예산을
절약대에 올릴 수는 있지만 약간 결정권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언론기구 예산이 많이 깎이거나 이런 일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회장단께서는 그 언론기구의 예산 비중이 어느 정도는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주문위원들이 논의하기에 따라서 뭐 많이 삭감될 수도 있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활동이 축소된다면 축소된 게 맞고 어떤 활동이 늘어난다면 늘어난 게 맞지만 제 예산에 관한 제 기본적인 입장은 뭐든 올해보다 줄일 생각은 없습니다. 활동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이상에서 어떤 활동 같은 게 추가된다면 이제 그때 주문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언론기구를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준호도 마찬가지고 저희 회장단들이 그런 생각에서 그런 관련 공약을 내걸고도 싶었지만 저희가 그런 쪽에 대한 지식도 정보도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어서 그리고 알아볼 시간도 많이 부족했어서 그런 걸 못 내건 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우 긍정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 분만 더 받을게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위해서 무작위로 재학생들을 초대하거나 신청을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함께 식사를 하거나 아우터에서 정기적으로 바비큐 파티를 하면서 뭐 일상 등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하는 오픈 오피스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총학생 회비로 하다 보니까 횟수도 제한적이고 인원도 제한적일 텐데 이게 일상적인 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세요. 사실 이거는 카이스트 총학생회 지금 총학생회 사업에서 벤치마킹을 해온 건데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 일주일 단위였던가 제 구체적인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일주일 단위로 학생들을 랜덤으로 돌려서 같이 이제 비싼 밥을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5,000원짜리 도시락 같은 거 먹으면서 학생의 일이나 근황이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효과도 되게 좋아서 학생들이 총학생회랑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물론 추첨이 됐는데 오기 싫으신 분은 당연히 안 옵니다. 근데 다만 그런 기회를 빌미삼아 평소에 저 근처에 있진 않았지만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학생회비로서 사용하다 보니까 횟수나 그런 게 제한이 있지만 그리고 그 제한은 이제 내년 예산을 짜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은 행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한 범위 내에서라도 추진해볼 생각입니다.